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 주 내내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마지막 휘날레로 미국 고용보고서 충격이 시장을 한방 크게 때렸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고용보고서 충격파에 급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이 여파에 때려 맞고 다시 19,000달러 중반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대체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려고 이러는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 결과를 보면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 실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수도 예상보다 늘었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자랑스럽게 강조해왔던 견고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다시금 확인된 것인데 연준의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1월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약세장 사이클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9월 27일 이후에 46,000개 넘는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드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고래들이 앞으로 도래해야 할 랠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XRP 레저 노드 리스트가 업데이트됐는데 새로운 2개 검증자가 추가되는 대신 리플사가 운영해왔던 검증자 노드 2개가 제거됐습니다. 이건 리플 레저 운영에 있어서 리플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탈중앙화 정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리플사의 중앙화 강도가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의미 부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지점입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한국은 또 연휴이기도 한데 시장 상황을 바라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리플 XRP가 단단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XRP 홀더들에게는 다소간의 위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급락에 맞춰서 비트코인 역시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9,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한 상황인데 아차하면 17,000달러대 후퇴, 여차하면 22,000달러대 반등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큰 변동성 없이 41%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안도랠리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0,019달러와 하락 추세선 사이의 영역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건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다시 18,626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 세력이 만약 18,626달러 아래로 하락시킬 경우에 패닉세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6월의 저점인 17,622달러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황소 세력이 다시 가격을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강세 모멘텀이 회복돼서 22,79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된 지표인 BBWP 지표를 거론하면서 이게 블루라인을 보였을 때 항상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8년 동안 이런 일은 10번 발생했다. 우리는 곧 상승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하단에 BBWP가 바닥을 찍은 뒤에 항상 비트코인이 랠리를 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 주 내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휘날레를 찍은 것은 미국의 고용보고서였습니다. 9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6만 3천 개가 늘었고 실업률은 3.5%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온 건데 일자리 수 예측치는 25만 5천 개 증가, 실업률은 3.7%로 예측됐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준의 긴축 명분을 뒷받침해주는 연준으로서는 일종의 실탄을 확보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 상황이 데이터로 확인되자마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8% 위로 급등했고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4.3%로 급등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 상황 역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11월 연준의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은 80%에 육박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삐까삐까 양상을 보였었는데 노동시장 데이터가 나오면서 한쪽으로 크게 쏠린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들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늘상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이게 또 잘 적중되는 경우가 많았던 KT 스톡튼의 경우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녀는 하락 추세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약세장 사이클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9월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 상황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아크인베스트의 프랭크 다우닝은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서 장기 보유자들에 의한 비트코인 공급이 소폭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건설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들의 비용 기준이 단기 보유자들의 비용 기준을 넘어섰다. 이건 역사적으로 강력한 바닥 신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키리의 CIO 스티븐 맥클러그 역시 시장은 분명 지금 하락 추세에 있지만 암호화폐는 증시에 비해서 바닥에 더 근접했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연준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비트코인 고래들의 축적 상황이 좀 더 눈에 띕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난 9월 27일 이후에 46,173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축적은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드문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뉴스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의 잠재적 랠리를 고래들이 준비하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움직임은 고래들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이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인해서 한방 크게 얻어 터진 상황에서도 24시간 사이 5% 이상 반등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리플 XRP입니다. XRP는 고용보고서 결과가 나온 뒤에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갑자기 랠리를 하면서 다시 0.5달러 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리플은 0.51달러 근처에서 첫 번째 오버헤드 장애물을 제거하고 9월 23일 만든 0.56달러 장중 최고치를 다시 테스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건 상방향 돌파가 상승 추세를 재개하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상승하는 이동평균과 RSI 상황은 저항이 낮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황소 세력이 0.56달러 위로 밀어붙이면 XRP는 0.66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0.56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면 다시 0.41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XRP 레저의 탈중앙화 수준이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리플 레저 재단이 유니크 노드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라고 발표했는데
핵심은 XRP 레저 인프라에 기여한 검증자 2개를 리스트에 추가하고 대신 리플사가 운영하고 있는 노드 2개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사는 이제 리플레저 검증자 노드 35개 가운데 2개만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점유율로 따지면 5.8%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만큼 리플사의 중앙화 영향력이 감소하고 리플레저의 탈중앙화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 결정을 내린 건 리플사의 참 영리하고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 SEC가 토큰의 증권성을 규정할 때 탈중앙화 정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돼 있어야 증권으로 분류되는 짜증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사의 경우에는 완전히 탈중앙화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지만 처음 런칭하는 프로젝트라면 아예 시작부터 탈중앙화의 방점을 찍고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게 SEC와의 짜증나는 싸움, 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렇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국 SEC의 경우에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리플의 탈중앙화 성격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리플사 중심으로 중앙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리플사의 리플레저 점유율 감소는 소송에 있어서도 나름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리플이 중앙화돼 있다, XRP 유틸리티성이 없다, 있다고 개소리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방어가 가능한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